김민석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로 직접 오셔서 함께 하고 싶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으로 일단 법적으로 신고하는 약칭은 민주당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민주당, 더민주 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논의를 그냥 저 혼자 추진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표님이나 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추진을 한 것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업평 이사장께서 가시면서 이제 모병제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안타까우셨는데 다음에 출연할 때 모병제에 대해서 깨끗이 정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 9월 18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 이뤄졌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이제는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외 정당이었죠.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만나서 합당 발표를 했고요. 정치권의 새로운 파장을 몰고 왔죠. 야권 통합의 첫삽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부 리그에서, 이분은 원래요 엄청난 분이었는데요. 네, 이분이 어쩌다가 2부 리그까지 갔다가 다시 1부 리그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김민석 전 민주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김민석 우리 대표 보면 아직 민주당 대표입니다. 저희가 정치적 통합 안 했습니까? 정치적 선언만 했고 법적 통합은 이제 날짜를 잡아서 해야죠. 그럼 아직은 민주당 대표네요. 통합만 선언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아직은 약칭이 더민주인 것이고 법적 통합이 되면 약칭을 민주당으로 하는 거죠. 괜히 그럼 그 민주당 이러면 나는 지금 통합 선언에서 이미 통합이 됐는 줄 알았는데. 정치적 통합 선언을 한 거죠. 네. 그 통합 내용에 대해서 좀 여기서 밝혀주실 게 있으면 그냥 아무 조건 없는 말씀드렸던 대로 조건 없이요. 네, 저희가 조건이라고 해야 되는지 선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름 준 겁니까 민주당? 글쎄요. 어떤 분들은 이게 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을 흡수했다 하는 흡수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맞죠, 법률적으로는. 저는 그것을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현재 야당의 역사를 흡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 이름을 쓰기로 했으니까 더민주가 허용했다고 없어지고요. 씁니다, 저는. 네, 거꾸로요. 그래도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최고위원이라든가 뭔가가 이제 자리를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백의종군입니까? 제가 백의종군의 각오로 할 테니까 프리하게 생각하시라고 했고요. 네. 굳이 지금 그런 거 필요하지도 않고. 네. 우리 김민석 대표는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한 40, 50대, 특히 50대 중반에서는 사실 전설이었고요. 네. 가장 대통령 반드시 해야 될 분이다. 그렇게 다 생각하셨고 저한테는 엄청난 전설의 선배님이셨는데 어쩌다가 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민석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뭔가 지금까지 오면서 오늘 우리 라이브 쇼에서 좀 속 시원하게 내가 뭐를 실착했다. 제가 볼 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거, 그죠? 그다음에 정몽준 후보로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정몽준 후보 쪽으로 간 거. 여러 가지가 몇 개가 좀 걸리는데 본인이 딱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뭐가 실책이었다. 국민들의 굉장히 희망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2002년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 것은 당시로서는 빠른 면이 있죠. 제가 굉장히 나이 젊었을 때죠. 38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꼭 추구했던 그때의 출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제가 이명박 후보하고 결혼했는데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당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그때 시장직 나가면서 던진 거죠, 국회의원직을. 국회의원을 던진 거죠. 그래서 2002년도부터 제가 국회의원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14년, 15년 그때 됐네요. 국회의원직을 던졌어야 되나요? 그렇죠. 어쩔 수 없었나요? 왜냐하면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회를 떠나면 정치권에서 그다음부터 잘 안 보이셨잖아요. 그게 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2002년도나 됐군요. 2002년도죠. 그때 한참 잘 나가시고 지금 다시 시계를 돌리면 서울시장 그때 안 나갔겠죠. 만약에 내가
글쎄요. 그럴 수도 있죠. 바둑을 다시 둔 다음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안 나갔겠죠. 제가 봐도 안 나가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밀려서 갔죠. 좀 더 준비를 했겠죠. 정확하게 이거 밀려서라는 표현보다는 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아니 어때서? 그때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네. 당에서 이명박 후보하고 겨뤄서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선거 중반까지도 뭐 좀 괜찮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때 여권의 안 좋은 악재가 터져서 이제 몇 프로 한 7% 빠졌죠. 네. 어떻게 그때 하겠습니까? 김민석을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김민석을 빨리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치려고 그렇게 했다는 뭐 생각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었습니까? 예, 예. 원래는 고건시장께서 재출마를 했으면 좋았는데 저도 그걸 권했고 그러면 제가 출마를 안 했겠죠. 근데 네. 고 시장께서 재출마를 안 하시는 바람에 당내에서는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 말씀처럼 좀 괜찮았거든요. 굉장히 잘 이렇게 인기도. 나갔죠. 그래서 뭐 김민석 하면 막 그 여론조사 완전히 요새 차기, 많이 하는 예. 이렇게 가상 대결을 붙일 때 그 당시로서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차기 대선 주자, 차차기는 김민석이다. 적어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하는데 그런 전설의 인물인데 갑자기 서울시장에서 낙마한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거는 좀 그 이후로는 잘 안 보였거든요. 존재 가치가 좀 미미해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나서 조금 쉬다가 그 간극이 길지 않습니다. 2002년 6월 지방선거였고요. 그해 12월에 대선이었는데 원래는 제가 대선에 그러니까 관여를 안 하고 네. 당분간 해외에 그 북한의 그 관료들을 유학 보내는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당분간 정치를 안 하고 그런 활동을 하려고 정치권 떠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대선을 앞두고 선거가 어려워지면서 후보 단일화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돼서 선택을 하게 된 네. 거죠. 정말 멋있었죠. 이해찬 옆에 이렇게 있고 또 굉장했는데 제가 볼 때요. 우리 또 안희정 지금 지사가 굉장히 차기 대선 후보로 지금 엄청 떠오르고 있는 분인데 그때 왜 정몽준 씨한테 갔습니까? 정몽준한테. 뭐 정확하게 그걸 꼭, 말씀드리면 네, 묻고 정몽준 후보에게 갔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제가 정몽준 후보하고 전화 통화 한번 안 했으니까 네.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제가 성명에서 그때 그렇게 썼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해야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있다. 근데 후보 단일화를 하고 당에 돌아오겠다 해서 후보 단일화를 실제로 했고 또 당에 돌아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후에 돌아가신 후에 자서전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김민석의 선택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선택이었고 또 합리적인 선택이었는데 본인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저 사진이 이제 제가 그 후에 2008년도에 다시 통합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해서 뭐 송영길, 안희정, 정세균 같이 네. 됐을 때인데 그때 봉화에서 노 대통령을 뵈니까 노 대통령이 그때도 대의원의 선택으로 정리가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개인으로는 저 때 그러니까 2002년 후보 단일화를 하고 한편으로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정몽준 캠프에 갔다는 걸로 욕을 먹었지만 네. 단일화가 된 이후에는 정몽준 캠프로부터 이 단일화를 위한 민주당의 트로이의 목마 아니냐 해서 제가 정치인으로서 평생 가장 치욕적인 조사를 며칠 받아봤습니다. 검찰 조사를요? 아니 그 캠프 내에서 김민석이가 이 단일화를 위해서 뭔 소위 공작을 했냐 이런 그런 수모를 겪어봤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다시 하라면 하기 어려운 선택이고요. 마지막 고민을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김근태 선배님하고 도대체 누가 이걸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게 됐는데 뭐 온전히 저로서는 최악의 경우 우리가 이거 잘 안 되면 정치를 그만둔다는 생각까지 하고 했던 선택이기 때문에 감수해야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시키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킨 건 시켰다기보다는 하여튼 당에서 이 역할을 좀 맡아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트로이의 목마가 맞네요. 그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은 네, 트로이의 목마가 맞는 캠프에서 거죠. 이제 네. 그렇게 봤다는 거고요. 네. 누가 했더라도 뭐 했을 일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준 입장에서 볼 때 그때 국민통합 20일입니까? 거기서 봤을 때야 트로이 목마지만 또 이쪽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수운을 근데 그게 챙긴 뭐 거죠. 트로이의 목마다 수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지금은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일반화됐습니다만은
그때로서는 별로 이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민주당 최고위원도 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예 그때 저는 이분이 왜 그리로 갔을까 고민을 우리는 많이 했어요 기자들은. 네, 그래서 예, 그때 당연히 노무현 충분히 대통령 쪽으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런데 충분히 말씀을 못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네. 죄송하게 생각하죠. 네. 뭐 트로이 목마 욕 먹은 거에 대해서는 일부 욕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내 책임이다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그때의 선택은 상당한 무리수였기 때문에요. 네. 그 무리수로 인한 어떤 문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선택이었죠. 네. 근데 그것이 15년간 이렇게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 생각 못했죠. 그랬다면 안 했겠죠. 네. 예. 지금 이 김민석 입장이면 그때 서울시장 출마 안 했고 그다음에 그때 통합 20일로 안 갔겠죠. 쉽지 않죠. 그러나 지금 운동권 후배들이 다 지금 더민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렇기도 하고 뭐 물론 국민의당에도 있고 합니다. 근데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지만 정치적 판단 그 자체로는 제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네. 당시에 그 시점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꼬를 누군가 텄어야 한다라는 점에는 사실은 판단은 그대로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15년 동안 네? 이렇게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네? 이렇게 사라지게 됐으니 굉장히 억울하고 그런 통탄할 일일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공부도 하고 네. 또 미국 가서 변호사도 하고 네. 또 그래서 와서 이제 또 자기 일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다시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뭐 곧 통합 대전 정치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게 다시 10월 중순이면 될 겁니다. 번복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통합됐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민주당 55년 창당된 민주당의 61주년 기념일 생일날 네, 그날 창당한 지도자이신 해공 선생 생가에서 일부러 딱 축복을 거죠. 받으면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민석의 미래 구상을 좀 하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 승리에 기여하는 거죠. 네. 이제 이명박 박근혜 10년 이 정권의 이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 내년 대선 승리를 해야 하고 네. 그를 위해서 또 그 첫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통합을 한 거니까요. 네.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여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죠. 네. 지금 더민주,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민주당이라고 합시다. 이제 통합되는 민주. 거기 후보는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으로 결정됐다. 뭘 거기서 더 뭐 노력을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드라마 강국이잖아요. 네. 한류가 셉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는 이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은 차봐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센 후보인 것 이것은 사실이고요. 네. 근데 그 못지않게 센 후보들이 지금 야권에 비교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지금 많잖아요. 김부겸, 안희정 뭐 많죠. 그리고 그 후보들이 이번에 근사한 경선을 하고 나서 뛰쳐나갈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비교적 저는 성공적인 경선을 해서 성공적인 드라마도 있을 것이고 그 드라마를 했는데도 문재인 후보가 된다? 그럼 자격이 있는 거죠. 또 드라마를 해서 새로운 후보가 된다? 그건 또 재미있는 거죠. 본인도 꿈은 아직 접진 않으시죠? 무슨 꿈? 먼 꿈. 정치인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꿈을 어떻게 버립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참 우리 김민석 대표 굉장히 하여튼 뭐 앞으로 정말 다시 한번 꼭 좋은 기회를 얻어서 국민들 앞에 그 멋진 연설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연설 잘했는데 우리 김민석 대표 진짜 학생회관에서 연설할 때 전부 그냥 넋을 보고 다 봤던 그 멋진 김민석 선배로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